안녕하세요. 긍정의 솔로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지금 열었네요. 일주일 만이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 내서 한다는 게. 제가 아까 낮에 텔레그램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봤어요. 잠깐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미러 정상회담 알래스카에서 이제 정상회담 했어요. 트럼프랑 푸틴이랑. 별다른 합의 내용이 없다라고 뭐 흐지부지 이렇게 별다른 뭐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 외교가에서는 지금 두 사람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하고 러시아와 공통의 그 이익이 어떻게 서로 걸려 있는지. 일단 북극해 개발에 대해서 러시아와 미국의 이익이 서로 교차합니다. 이 북극을 개발하게 되면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극이 이제 얼음이 동토층이 녹고 있죠. 기존의 항로를 대처하게 되면 비용이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류비가 상당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북극해 연안 해안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고요. 일부 캐나다와 이제 미국 알래스카 연안 그렇게 지금 접해 있어요. 그린란드도 일부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 경계 구간 협정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해요. 이게 중국 견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이 태평양으로 이 진출을 계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개발도 계속 이제 하고 있고 AI 첨단 산업도 지금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미국을 추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미국은 이것들을 다 저지해야 됩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다른 해외 국가 제재를 받고 있어서 이 교역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 이 가스나 천연가스하고 이 석유를 수출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을 중국하고 인도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대신에 중국 공산품, 싸구려 공산품들이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수 시장이 지금 다 중국산으로 지금 다 교체가 됐어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그 공산품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이 종속되는 경제 이 시스템을 종속되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 극동과 시베리아의 중국 경제권으로 이제 편입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차후에 시료 거주를 하게 되면 시료 지배를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빼앗겼던 연해주, 시베리아 일대까지 싹 다 이 중국인들이 불법 점유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를 남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이제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권과 중국인들의 진출을 억제하고 중국의 경제적 예속화를 막고, 그 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우주 기술이 거의 대부분 러시아 기술과 미국 기술을 이제 해킹해서 얻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중국이 우주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기술 유출이 없도록 서로가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지역에 이 중국의 이 영향력 확대나 개입을 막는데 공통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러시아 유전 시장을 세계 시장에 이제 공급망으로 편입시킴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 산유국들에게 이제 치우쳐져 있는 이 페트롤 이 헤게모니를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도 국내 이 물가 상승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러시아의 페트롤리엄 헤게모니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이 패권은 유럽과 러시아, 미국이 등장 이후로는 유럽과 또 미국, 그다음에 냉전 체제 이후에는 미국과 러시아, 이런 식으로 지금 헤게모니가 계속 서로 분점되어 왔었죠. 그러나 이제 유럽이 EU로 통합되고 난 이후에 유럽이 부상하는 것을 미국이 어느 정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러시아 역시 원하지 않는다.
서로가 이 유럽과 중국을 적당히 이 견제함으로써 이 미국과 러시아가 이 패권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다. 분점할 수 있다. 네. 요게 이제 이 서로 공통점이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이제 전후 개발권 히토류죠. 이 부분은 지금 거의 대부분을 러시아가 지금 다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히토류 체결 문제에 대해서 뭐 미국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런 부분 협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다 점령하고 있어서 실질적 협의는 러시아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도 뭐 충분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개발권을 가져도 된다. 푸틴이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와 협의해서 미국이 광산 개발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낙동강 오리알 되겠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추진해서 분쟁을 막고자 하는 거죠. 원천 차단. 그럼 이제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수교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터키와 이란의 부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중동 평화에 굉장히 큰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이 수교가 그런 힘을 바탕으로 이란의 비핵화를 실현시킨다. 그래서 이란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서 이란 유전을 확보하면 미국이 다시 중동 지역의 석유 패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반면에 시리아 지역에 원래 지중해 해군 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ISA 그 이슬람 혁명 그 조직 그 운동으로 인해서 그 명분으로 시리아에 이 러시아 해군 기지가 유일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면서 이 해군 기지가 지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안 되고 해서 러시아가 철수했는데 이 지역에 다시 군사 기지를 확보하는 게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중동 지역이 이 안정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의 묵인이 있어야 됩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서로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서로 겹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번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해요. 분명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명목으로 해서 회담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네 이 두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한 이 협의가 이제 협의가 주 내용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전문가들도 많아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라는 지역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이 공업지대 광범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원래 공업지대가 되기 전에 엄청난 지하자원이 석탄과 가스 유전까지 그다음에 철광석 뭐 각종 지하 광물들이 매우 많이 그 매장이 돼 있었어요.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의 유전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산유국입니다. 원래 산유국. 소련 스탈린이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공업지대로 공업지대로 육성을 했죠. 구소련 시절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이 거의 뭐 7, 80%가 다 러시아 소유로 지금 다 넘어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 계속 전쟁에 밀리고 있는데 전투에 밀리고 왜냐면 물량이나 이제 그 인적으로 동원해야 될 징병을 해야 될 이제 군인이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여성들이 입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 인구가 4,300만 정도 됐는데 전쟁 전에 지금 전쟁이 나고부터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2,3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네츠크 지역, 루안스크 지역의 러시아 점령지구로 넘어간 그 지역의 인구가 한 800만 되는데 그 800만 인구가 다 지금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러시아 시민이 된 거죠. 일종의 지금은. 그래서 그 한 800만이 날아간 거예요. 4,300만 중에 2,000만 명 중에 그 지금 한 800만 명이 나가 1,200만 명 정도가 지금 해외로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독일 등지로 지금 난민촌을 지금 형성하면서 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있습니다. 인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 인구 20세에서 30세 사이 젊은 인구들은 상대적으로 징병이 안 됐는데 이 인구들조차도 지금 해외로 다 이주된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일부 노약자들만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2,300만 명 남아있어도 지금 이 노약자 인구 가지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국가를 어떻게 재건을 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이런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참 안 됐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국민들이 어리석으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똑바로 하고 정치인 잘 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전황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물적 뭐 인적 모든 자원이 우크라이나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어요. 아직 물론 러시아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이 끌면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도 피해가 있겠지만 우크라이나는 회생 불가능한 국가가 돼버려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유명무실한 독립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모든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소진시키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없어집니다. 국민이 없는데 무슨 국가가 유지되겠습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뭐가 있습니까? 국민과 영토잖아요. 국민들 다 빠져나가고 영토 뺏기고 뭐가 남아있어요? 빈 땅에 일부 국민이 남아 있겠습니까? 먹고 살 게 없는데. 결국은 지금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푸틴이 협상한 거는 우크라이나 영토 현재에서 그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넘기고, 예, 그 다음에 나토 EU 가입 불가 천명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중립지대 이 중립을 선포하고 중립지대로 남겠다라는 선언하에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실각이에요. 실각. 어느 국민이 원하겠습니까? 그럼 뭐 이렇게 다 뺏길 거면은 전쟁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러시아의 어떤 영향하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았죠. 그게 훨씬 나았던 거예요. 그럼 실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면 초과에 빠진 거죠. 트럼프가 푸틴의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방적인 통보만 남았고요. 이제 유럽이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 반대한 주 세력이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이었는데 영국과 프랑스를 미국이 달랬겠죠. 트럼프가 어제 그제 협상을 유럽과 하면서 영국이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이제 그 히토류 협정 맺기 전에 영국과 먼저 개발권을 영국에 넘긴다고 젤렌스키가 써먹었어요. 이미 그 카드를. 이제 중첩되는 거죠. 영국하고 미국이. 그죠? 근데 영국하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 몸체예요. 한 몸체. 이 영국은 그 지하 자원을 개발할 제조업체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시죠? 영국은 BP 브리티시 포트롤리엄 그 정유사가 있어요. 자원 개발하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산 시설, 생산 기반은 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기업은 영국 기업이지만 이미 미국화가 되어버렸다. 국가가. 영국도 이 제조업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영국은 없습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지하자원 개발을 체결한 이유는 그 증서를 지하자원에 뭐가 묻혀 있다라는 이제 탐사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담보로 금융을 일으키는 게 영국의 목적이에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트럼프가 영국하고 딜을 했겠죠. 야, 우리가 개발권 다 가져올게. 가져와서 우리 기업들 들어가는 게 원칙이야. 그리고 이미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영국에 얘기했겠죠. 이미 러시아가 다 점령하고 이제 껍데기인데 지금 전쟁에서 니네가 이길 거 아니잖아. 러시아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러시아하고 협정을 맺고 그 지하자원 개발권 다 가져올게. 히토류. 그래, 영국 니네들 내가 나눠줄게. 너 금융을 일으켜. 어차피 니네하고 우리는 금융이 하나니까 니네가 금융 일으키고
대신 개발하는 회사는 다 미국 기업으로. 니네 기업도 없잖아. 어때? 이렇게 딜을 했을 공산이 많습니다. 그럼 영국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죠. 예, 영국은 오케이. 프랑스는 얻어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프랑스는 전후 재건을 위한 건설 회사가 많습니다. 프랑스는 건축 설계가 아주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걸 이제 빌미로 그 떡고물을 던져줬겠죠. 그래서 영국하고 독일이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미국 제안에. 더 이상 이제 이 우크라이나 이 수렁에 말려들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젤렌스키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근데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만고의 역적이 되겠죠. 우크라이나 민족으로 봤을 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황을 유리하게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돌릴 만한 자원이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그 더군다나 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유럽이나 미국이 제공한 모든 저 물적 그 금전적 금융적 지원을 갖다가 다 빼돌려 가지고 헤쳐먹기 바빠가지고 대통령조차도 이 부분은 너무 그 자료가 방대해서 여기 지금 다 담을 수는 없고요. 그 우크라이나 내 이 대통령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권력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부패 감시하는 단체가 있어요. 대통령과 공무원들 반부패. 여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여기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부패 부패의 상황을 갖다 조사를 했는데 어마어마한데 지금 젤렌스키까지 연계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내부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바로 결정을 내려서 백기를 들 수는 없어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갈 거예요. 연말이라고 해봐야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석 달 남았어요. 석 달. 9, 10, 11. 이제 석 달 남았는데 석 달 정도는 버티겠죠? 미국이 그동안 제공한 무기가 있으니까 석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석 달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손 들어야 돼요. 젤렌스키는. 미국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면 트럼프나 푸틴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젤렌스키가 영토를 포기하고 이 전쟁 종식을 선포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권력 내 암투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측근이나 아니면 반대 세력에 의해서 젤렌스키는 암살을 당할 겁니다. 네, 살려두겠습니까? 반대로 유리하게 끝까지 전개는 못하지만 끝까지 항전을 한다. 그러면 나만 아는 국민이 있겠어요? 나만 아는 국민이 없죠. 지금 뭐 온 나라가 지금 다 소진이 돼서 찢어진 걸레가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버팁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금전적으로 그다음에 물적 모든 면에서 군수품을 지원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할 수가 없어요. 싸울 군인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제가 지인이 있다고요. 저는 러시아 쪽에 그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이 러시아 국영기업 관련된 데서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인적 물적 자료 인적망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도 젤렌스키는 죽게 돼 있고 저렇게 해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을 빼돌려야겠죠. 젤렌스키는 살려면은. 분명 부패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뭐 사견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젤렌스키의 그 관상적으로 봤을 때 이 눈밑선과 귀밑선 그 흐르는 선과 선 그 부분을 봤을 때는요 제명에 못 살 그런 운명입니다. 네. 얼굴에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통찰력이고요. 아마 연말쯤 되면 우크라이나인 손에 의해서 암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날 겁니다. 젤렌스키가 죽음으로써 전쟁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예, 암살을 당하던 자살을 하던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사견은 젤렌스키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끝나요. 젤렌스키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비극이죠. 젤렌스키 하나 죽는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젤렌스키가 쌓은 똥을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결혼할 뻔한 여성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혼혈이었어요. 전쟁 때문에 헤어졌는데 만날 길이 없네요. 저도 우크라이나가 선전해가지고 다시 또 잘 만났으면 좋겠는데 연락이 두절돼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상태였습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하는 일은 러시아와 관련돼 있고 사적인 만남은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돼 있고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한 2년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지켜보죠. 어떻게 될지. 뭐 제가 예측한 대로 젤렌스키가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황상 젤렌스키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다. 뭐 길게 제가 방송을 못하고 지금 일하는 도중에 잠깐 카메라를 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뭐 사적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뭐 문자를 주시든 뭐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